진흥왕 비석 볼게요. 단양 적성비와 순수비 4개가 있어요. 이 비석을 통해서 진흥왕의 정복 활동을 알 수가 있고 대외 관계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단양 적성비부터 볼게요. 551년. 자, 이때가 굉장히 촘촘하게 연도가 촘촘해서 좀 흐름을 먼저 쭉 가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거 말씀드릴게요. 551년에 백제 성왕이랑 진흥왕이 낮에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신라는 한강 상류를 차지하고 백제는 한강 하류를 차지하죠. 그래서 한강 상류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단양 적성비를 건립해요. 그게 551년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동맹 체결하고 한강 상류 차지해서 단양 적성비 건립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뒤 553년에 진흥왕이 한강 하류를 점령을 하죠. 그러면서 낮에 동맹이 깨집니다. 원래 백제가 한강 하류를 차지했었는데 그 지역을 진흥왕이 차지한 거예요. 백제 성왕 완전히 성질 나겠죠. 그래서 554년에 성왕이 신라 진흥왕과 한판 전쟁을 벌입니다. 관산성 전투인데 여기서 진흥왕이 성왕을 죽이는 거죠. 성왕은 여기서 전사를 하게 돼요. 그게 554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순수비로 넘어오면 555년에 북한산비를 세워요. 한강 하류 점령한 다음에. 아까 전에 한강 하류는 553년이었어요. 553년에 한강 하류 점령하고 그러면서 낮의 동맹이 깨지고 그 다음 해인 554년에 관산성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흥왕이 처음에 553년에 한강 하류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북한산비를 세운 게 아니고 그때만 해도 백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지켜보다가 553년에 한강 하류 점령하고 554년에 성왕이랑 전투를 해서 이겼으니까 아 이제는 진짜 내 거다 이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555년에 북한산비를 한강 하류 점령했다는 그 기념하는 차원에서 북한산비를 555년에 세우고요. 561년엔 창녕비예요. 가야지방 진출을 알려주고 대가야를 진흥왕이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대가야 정복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창녕비예요. 그러니까 진흥왕은 먼저 가장 중요한 한강을 먼저 차지를 하고 낮의 동맹을 맺어서 한강을 먼저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중국과의 교역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야를 점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창녕비. 이 위치는 창녕이 경남 창녕이니까 가야 있던 지방 이렇게 생각하셔서 창녕비는 대가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세운 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568년에 황초령비와 마운령비를 세우는데 이건 신라 영토가 원산만 북쪽으로 치고 나가서 원산만까지 북상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가야를 점령하고 나니까 이제 진흥왕이 가지와 그냥 북쪽으로 막 달린 거죠. 그래서 황초령비와 마운령비 이거를 세운 거는 신라 영토가 원산만까지 북상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먼저 흐름을 쭉 말씀드렸고 이제 외워야 될 거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단양 적성비는 한강 상류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기념하는 차원에서 세운 비석이에요. 단양이면 충북 단양이죠. 내륙 쪽에 있는 거예요. 충북이 내륙 쪽에 있죠. 그래서 한강 상류가 되는 거예요. 충북 단양이 한강 상류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려면은 원래 강은 흘러서 바다로 가죠. 그래서 상류와 하류를 구분할 때 내륙 쪽이 상류, 바다에 가까운 쪽이 하류예요. 그러니까 한강 하류는 어디겠어요? 중국으로 가는 서해바다와 가까운 곳이니까 한강 이쪽은 인천, 서울 이거는 이제 서해바다와 가깝잖아요. 근데 충북은 완전 내륙에 있는 거예요. 한강 상류를 차지하고 단양 적성비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단양 적성비와 순수비 두 개로 구분을 했잖아요. 자, 단양 적성비는 진흥왕이 이사부 등 장군을 시켜서 차지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정복한 게 아니고. 그럼 순수비는 뭐냐? 왕이 직접 그 지역에 간 뒤에 기념하고자 왕이 남긴 비석이에요. 근데 단양 적성비는 진흥왕이 직접 간 게 아니고 이사부라는 장군을 시켜갖고 차지를 한 거기 때문에 단양 적성비는 순수비가 아니고 아까 전에 그 뒤에 나왔던 북한산비, 창녕비, 마운령비, 황초령비 이게 바로 순수비예요. 그래서 요 정도 단양 적성비가 한강 상류를 차지하고 세운 비석이다. 그리고 단양 적성비는 순수비가 아니다. 요 정도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진흥왕 비석을 지도로 볼게요. 여기가 단양이에요. 내륙 쪽이죠. 이렇게 가서 여기 바다와 가까운 이쪽이 하류가 되겠고 여기는 상류예요. 단양 이쪽은. 그래서 상류를 차지하고 단양 적성비를 세웠고 여기가 이제 한강이랑 가까운 쪽이죠. 그래서 여기에 북한산비. 여기 555년. 한강을 차지하고 북한산비를 지우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제 창녕 적성비죠. 아니 창녕비죠. 창녕비. 그래서 창녕비는 가야를 점령하고 대가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창녕비를 세우고
이제 한강 차지하고 가까이에 있는 가야 정복하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가자죠. 가자. 그래서 북상에서 쭉 북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황초령비가 있고 여기 마운령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황초령비와 마운령비는 얘네들이 이제 신라가 북상에서 북쪽으로도 치고 올라가서 영토를 넓혔구나. 이걸 알려주는 비석이 이 황초령비와 마운령비예요. 비석 이름에서 어디 지역인지 위치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북한산비는 우리 북한산이 서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강 가까이에 있는 여기는 북한산비는 지명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창녕은 경남 창녕이니까 창녕비는 대가야에 있는 여기 이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황초령이랑 마운령비는 굉장히 이제 북쪽에 있는 건데 요 비석은 우리가 지명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할게요. 황초령의 황은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하면 히읗이죠. 하가 가장 마지막이니까 히읗이 가장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황초령에서는 가장 끝에 있으니까 끝에 있다. 거의 북쪽 끝에 있잖아요. 근데 이 황초령비보다 조금 더 끝에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마운령비라고 여기서 마운에서는 마운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마운트. 산이죠, 산. 산이 뭐예요? 산 꼭대기 생각하셔서 가장 꼭대기가 마운령이다. 가장 북쪽에 있는. 요게 마운령비고 그와 버금갈 정도로 북쪽에 있는 게 히읗. 황이 히읗이니까 히읗으로 시작하는 황초령비다. 그리고 창녕비랑 북한산비는 우리 지명 위치 아니까 창녕은 경남에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거고 북한산은 서울에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거고 단양은 여기 있는 거니까 적성비구. 요 정도는 위치는 이름을 가지고 알 수가 있겠죠. 순수비 4개, 진흥왕이 만든 순수비 4개 건립된 순서 두 문자로 외워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창, 황마. 이게 뭐거냐? 이건 이제 북쪽 창이란 얘기고 황망은 누를 황의 말마잖아요. 그래서 누런 말이다. 그래서 순수한 진흥왕. 이건 순수 진흥왕은 순수한 진흥왕. 이래서 이제 진흥왕의 순수비다 이 얘기예요. 순수한 진흥왕이 머리 맞힌 이제 북쪽으로 머리를 대고 자는데 머리 맞힌 북쪽 창가에다가 노란 말을 길렀다 이런 얘기예요. 북창황마는 북쪽 창에서 노란 말을 길렀다. 그래서 진흥왕에게 어떤 스님이 예언을 한 거예요. 네가 만약에 머리맡 북쪽 창에다 노란 말을 기르면 전륜 성왕이 되어서 전 세계를 통일할 것이다. 이렇게 스님이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또 믿은 거야. 순수한 진흥왕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밤새 북쪽 창가에서 황마가 막 북쪽 창 위에다가 말을 놔두니까 밤새 황마가 울어. 그래도 잠도 잘 못 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리맡에 놔줬다. 엄청 순수한 사람이죠. 그래서 북창 황마, 북쪽 창가에다가 황마, 노란 말을 놔뒀다. 왜? 이렇게 북쪽 창에다가 노란 말을 키우면은 전륜선왕이 되어서 전 세계를 통일한다니까 그걸 믿은 거죠. 순수한 진흥왕이. 그래서 순수한 진흥왕은 북쪽 창가에다가 노란 말, 황마를 길렀다. 이렇게 해서 북창 황마가 뭐예요?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령비, 마운령비고 건립 순서가 한강 먼저 차지하고 북한산비, 그 다음에 가야 친 다음에 창녕비, 그 다음에 가자, 북쪽으로 가자 해서 황초령비와 마운령비. 이렇게 건립 순서도 같이 알아놔야겠죠. 두 문자로 순수한 진흥왕이 북창 황마, 북쪽 창에서 노란 말을 길렀다. 그러면 전륜성왕이 된다. 이걸 얘기해 줬으니까. 진흥왕은 전륜성왕이라고 자청한 왕이었죠. 전륜성왕 볼게요. 전륜성왕을 자청한 왕들이 3명 정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알아야 되니까. 자, 일단 전륜성왕 뭐냐? 륜이 바퀴륜이에요. 그래서 통치의 수레바퀴를 굴려서 전 세계를 통일하는 왕. 이게 이제 전륜성왕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믿는 속세의 이상적인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게 뭐 진흥왕, 성왕, 이제 발해 문왕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진흥왕에 4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름을 금륜태자, 은륜태자, 동륜태자, 철륜태자 다 이런 식으로 바퀴 륜을 써서 금, 은, 동, 철 이게 수레바퀴 4개의 이름이 금, 은, 동, 철이거든요.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금륜태자, 은륜태자 이렇게 지었어요. 자기가 전륜성왕이라는 거를 자처했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륜성왕 자처한 왕은 백제성왕, 발해문왕, 신라진흥왕이 있는데 백제성왕을 보면 전륜성왕인이죠. 그러니까 성왕, 그러니까 당연히 성왕은 전륜성왕을 자처했겠죠. 그래서 전륜성왕을 자처해서 성왕이라고 이름을 지었나 보다. 뭐 이렇게 그냥 암기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왕과 진흥왕은 라이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흥왕, 성왕이 전륜성왕을 자처했는데 당연히 진흥왕도 전륜성왕을 자처했겠죠. 그래서 진흥왕도 전륜성왕을 자처했다. 그리고 북창황마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일하고자 했다. 아까 전에 제가 순수비 외우기 위해서 북창황마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스님이 북쪽 창가에다 노란 말을 놔두면 당신이 전륜성왕이 돼서 전 세계를 통일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더니 그걸 믿고 북쪽 창가에서 노란 말을 길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문자의 스토리를 생각하셔서 아, 진흥왕도 전륜성왕을 자처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해 문왕. 아시겠지만 발해 무왕이 있고 문왕이 있어요. 무왕은 쌈딱이었죠. 그래서 신라와 막 전쟁을 했어요. 반면에 문왕은 화친을 통해서 당나라도 교역하고 신라와도 교역하고 그래서 신라도도 개설하고 그래서 문왕은 좀 화친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왕은 화친을 통해서 전 세계를 아우르려고 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문왕도 화친의 왕이니까 전륜성왕. 이제 화친으로 전 세계를 통일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발해 문왕도 전륜성왕을 자처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